사이판, 83년 만에 초대형 태풍. 태풍, 전, 후, 여행 이야기. 태풍 전, 포에스 항공권, 캐리어 파손. 당황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인천공항 탑승권 카운터에서 발권 담당 직원분의 예기치 못한 한마디에 답변은 했지만 제가 왜 당황해야 하는지, 기분 나빠해야 하는지 이때까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로또 당첨자와는 정반대 감정을 느껴야만 하는 포에스 항공권 당첨자였던 것입니다. 포에스 항공권이란 Secondary Security Screening Selectee. 의 약자로 SSSS 표시가 된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은 미주노선 항공기 탑승 전후하여 추가적으로 2차 정밀 보안 검색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을 뒤적여보니 포에스 표시하여 이중 정밀 검색을 하는 경우는 편도 항공권 예약자, 항공권 현금 결제자, 출발 당일 항공권 구매자, 최종 목적지가 특이한 곳인 자,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올라있는 자, 요주의 인물과 이름이 비슷한 자 등이 대상이라 합니다. 제 해당 사항을 자검을 해보니 성인 남성 1인 여행자이기에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평소 미국 비판적 언행을 자주 했다는 점 정도가 걸리기는 하지만 입출국 전후하여 여행짐 검사를 실시함에도 타국과 달리 미국 입국 시에만 공개적으로 별도 이중 정밀 검사를 당해야 한다는 점은 대단히 불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국 전 비행기 탑승 직전 위치에서 공항 직원에 의한 형식적 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검색 대상자들이 줄을 서서 검색받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가장 불쾌했던 일은 도착한 사이판 공항 마지막 검색대에서 벌어졌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적지 않은 제 배낭짐 대부분을 끄집어냈고 심지어 제 지병약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검색요원들과 어설픈 영어로 30분 넘게 다투었습니다. 다행인 것인지 제 머리가 명석하지 못해 당시 주고받았던 불쾌한 대화들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사이판 공항 건물을 나설 수 있었고 예약한 숙소까지 약 2km 몇 대 남지 않은 택시들에게 가격을 물어보니 모두 한화 3만 원이 넘는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출발부터 유쾌하지 못했던 여행길. 저는 구글맵에 의존하여 도보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짐을 메고 지고 끌며 이동할 때에야 비로소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점검해보니 항공기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캐리어 바퀴하다가 파손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정 남은 시간 공항에 돌아가 봐야 해당 항공사 직원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 판단되었습니다. 난감했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머리끝까지 치솟는 짜증을 억누르며 투덜투덜 느린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공항 순찰차가 멈추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태워다 주겠다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여 감사 표시로 10달러를 건넸으나 끝내 받지 않아 한국에서 가져간 먹거리를 건넸던 것 같습니다. 새벽 2시 넘어서야 도착한 숙소. 그때까지 저를 기다리셨던 사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아마도 태풍주의보가 내려 경찰이 친절을 베푼 것 같다. 그나저나 새벽 2시 넘어 그것도 경찰차 타고 방문한 손님은 처음인걸. 하시더니 껄껄 웃으셨습니다. 항공기 수화물, 캐리어 보상 관련 내용은 별도 꼭지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정대로 아침 일찍부터 차를 렌트, 섬 일주를 할 예정이었기에 사장님께 렌트카 관련 문의를 했더니 이곳은 현재 태풍주의보가 내린 상태이고 사이판은 오늘 밤 태풍 중심에 진입할 예정이다. 사이판 섬에서 운전, 지금처럼 바람이 거셀 때에는 차가 휘청일 정도로 위험하기에
현지인들도 운전은 자제한다. 오늘은 숙소에서 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 답변하셨습니다. 운전대 놓은 지 20년 가까이 된 저로서는 렌트카 차량 사고로 여행지에서 발목 잡히는 불길한 상상을 하게 됐고 사장님 조언에 따라 저렴한 중국인 불법 자가용 택시를 불러 근처 맛집과 가라판 중심가 구경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늦은 오후 가라판에서 돌아올 때에는 합법, 불법을 떠나 택시를 잡지 못해 애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택시 기사분들도 그 이상의 운행이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상 인지하셨던 듯 합니다. 숙소에 도착한 이후 비바람은 빠른 속도로 거세졌고 마침내 앞편에 언급한 거대한 태풍의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태풍 후 고민 끝 여행 포기, 그리고 공항 노숙 선택. 사이판 태풍 이후 저는 예상치 못했던 몇 가지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여행을 할 것인가? 하루 동안 사이판 주요 경승지, 포인트라도 둘러보고 싶어 렌트카 사무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현지인 수재민들의 모습, 돕지는 못할 망정, 망연자실해 있는 이들을 못 본 척하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듯 했습니다. 여행 포기. 둘째, 숙소의 선택. 언뜻 생각하면 태풍으로 인해 기약 없이 공항 폐쇄되었으니 사이판 내 숙소 가격은 하락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태풍 피해는 저렴한 숙소에 집중됐고 정상 투숙객 수용이 불가한 숙소들은 투숙객을 받지 않은 채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태풍 피해로 인해 사이판 섬 전체에 내려진 단전, 단수 조치는 관광객을 고려 섬 중심 가라판 지역 일부 고급 리조트에만 해제되었습니다. 여행사들은 관광객들 숙소를 정상 영업 가능한 리조트로 옮겼고 이러한 리조트 투숙 가격은 두세 배 치솟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고급 리조트에 머물 생각도 없었지만 여행도 포기한 마당에 하루 4~50만 원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는 더욱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머물던 사이판 최저가 게스트하우스 한국인 사장님, 기존 고객에 한해서는 동일 가격에 숙박을 연장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태풍 다음 날은 제가 괌으로 이동하는 날이었기에 제 예약도 끝난 상황. 그러나 숙소 내 모든 침구는 젖어 꿉꿉했고 사장님 심정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던 저로서는 오노가 근심 가득한 이곳에서 더 이상 신세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준비한 여행자금, 즉 달러 현금 넉넉했고 이에 신용카드도 있었지만 여행을 포기한 마당에 더 이상 외화를 낭비하고 싶지도 않아 저는 예약 항공편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항 노숙을 선택, 그날 밤 공항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태풍 피해로 황폐화된 사이판 공항, 공항 건물은 폐쇄되었고 공항 경비대는 제 공항 진입 자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날 새벽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보여줬고 여비가 떨어져 노숙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 더 이상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공항 외부 청화 및 경비실에서 보이는 벤치에서 쉬라고 잠잘 곳까지 지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박 3일을 노숙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과 달리 자유여행자에게 노숙이란 선택사항일 뿐이기는 하지만 저 역시 노숙은 처음인지라 예정에 없던 노숙이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 편한 잠을 잘 수 있었고 태풍 직후인 탓인지 모기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노숙일까지 공항 노숙객이 저 혼자뿐인 점이 다소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어쩌면 태풍 잔상이 젊은 자유여행자들 뇌리를 떠나지 않아 아직 집 밖은 위험할 수 있다는 무의식이 그들을 붙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사이판 탈출. 여행자의 낙원이라는 사이판. 그러나 여행을 포기한 저에게는 여행자금과 시간만 갉아먹는 하루 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감옥과도 같은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무기한 공항 폐쇄 속 제가 예약한 사이판과 괌을 오가는 유일한 항공편 유나이티드 항공이 언제 운항을 재개할 것인가가 저의 사이판 탈출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정부에서 사이판에 고립된 한국인 구조 비행기 보내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인터넷 뉴스를 접했습니다. 해외에 놀러온 사람이 국민 혈세로 사이판 탈출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유나이티드이건 한국 부족이건 아무거나 일찍 오는 편으로 사이판 탈출해야 되겠다. 다음 꼭지에는 유나이티드 운항체계보다 빨리 사이판에 도착한 한국 부족이 탑승을 위해 겪었던 우여곡절을 정리하겠습니다.